USB 포트, USB 약자 조심하셔야 돼요. 유니버셜 그러면 무슨 뜻이 있어요? 범용, 범용이란 뜻이 있어요. 여기 범용 미리 가겠습니다. 범용. 그 다음에 시리얼, SERIAL, 시리얼은 직렬이란 뜻이 있어요. 직렬. 이건 좀 어려워도 외워주세요. U는 유니버셜, 범용, S는 시리얼, 직렬, B는요 버스. USB 포트, USB의 약자 의미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다니까요. 유니버셜은 범용, 시리얼은 직렬, 버스 포트다라는 거. 우리 USB 메모리 꽂는 포트 생각하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허브를 사용하게 되면, 허브라는 거는 중심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허브라 그래요. 우리 네트워크 장비에 허브도 있고요. 스위치 허브, 뭐 더미 허브 이런 거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 허브라는 거는 우리 자전거 타이어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서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살이 바로 그 허브 개념이에요. 허브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127개의 주변 장치, 주변 기기 연결이 가능해요. 127개 외우시고요. 시험 문제에서 나옵니다. 최대 127개, 127, 127 숫자적인 개념. USB 127. USB는 좀 숫자적인 거 외울 게 좀 많아요. 조심하시고. 기존의 직렬, 병렬, PS2 포트 등을 하나의 포트로 대체하기 위한, 아무튼 이것만 해보세요. 범용 직렬 버스 장치, USB 포트, U 유니버셜, S 시리얼. 당연히 직렬 포트나 병렬 포트보다 당연히 빠른 속도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잠시 후에 이제 외울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얘는 What 플러그 인 배우셨잖아요. What 전기가 들어와 있는 뜨거운 상태에서 플러그 인 꽂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 우리 플러그 앤 플레이 다른 말로 PMP 둘 다 지원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어느 하나만 지원한다라고 뻥을 쳐요.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 USB 1.0은 1.5 Mbps. 조금 힘들어도 요거는 자주 눈으로 보셔서 달달달은 안 외우셔도 1.0은 1.5 Mbps. 그 다음에 USB 1.1, 이 앞점을 기준으로 앞에가 변하면 많이 변동이 되는 거고요. 뒤에가 변동되면 살짝 변동이에요. 그래서 1.1에서는 최대 12 Mbps, 1.5, 12. 그 다음에 2.0에서는 최대 480 Mbps.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확 갑니다. USB 3.0에서는 최대 5기가 bps. 3.0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 얘도 눈여겨보셔야 돼요. 3.1.1인데 확 올라갑니다. 또 최대 10기가 bps까지. 뒤에가 변했지만 확 올라갔어요. 그만큼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1.0은 1.5 Mbps 단위 조심하시고, 1.1은 12, USB 2.0에서는 480, 3.0은 5기가, 3.1은 10기가. 요거는요 자주 보시고 들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몇 번 써보시면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USB 3.0 5기가 bps. 이건 먼저 달달달 외우시고요. 그다음 3.1 10기가. 그 다음에 요즘 또 시험 문제에서 얘를 다뤄요. USB 2.0 포트 색깔 2.0 검은색 또는 흰색이에요. 뭐 기준 없이 그냥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3.0서부터는요 포트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3.0이 최대 5기가 bps 이제 확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구분을 좀 둬야 되지 않겠니? 5.0, 3.0에서 5기가. 그러니까 무슨 색깔을 주는 게 좋을까? 파란색. 왠지 파란색이 뭔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 뭐 이런 분위기를 주니까 UX 3.0에서는 5기가 그죠?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주자. 파란색으로 주자. 그렇게 해보세요. 됐네요. 우리 F5 하면은 새로 고침. 새로 와라. 여기서는 3.0 5기가 bps. 파란색. 그렇게 알아두세요. 오빠? 5기가니까 파란색. 오빠?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썰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혼돈 났을 때는요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문제풀이 가겠습니다. 문제가
오른쪽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겠습니다. 찡찡찡찡찡 이동하고요. 가운데로 이동. 21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USB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유니버셜이 무슨 뜻이라고요? 범용. 시리얼은요 직렬. 범용 직렬 버스다라는 거. 1번 USB는 범용 병렬 장치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 인터페이스이다. 범용까지는 맞았는데 병렬이에요. 병렬은 패러럴이거든요. 패러럴. 신경 쓰지 마시고 시리얼이 아무튼 직렬이에요. 그거 알아두세요. 1번은 틀렸다. 띵. 2번 화 플러그인 기능은 지원하지 않으나 화 플러그인 뜨거운 상태에서 꽂는 거죠.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꽂는 거. 화 스왑 또 기억나시죠? 뭐 같은 개념이죠. 뜨거운 상태,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플러그인 화 스왑 지원하지 않으나 이래서 틀린 거죠. PNP는 지원한다. 2번도 틀린 거고 둘 다 지원돼요. 화 플러그인, 화 스왑, PNP. USB 3.0은 아까 5.0 기가 bps 애우세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파란색 이건 애우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최대 5 기가 bps의 전송 속도를 가지며 여기까지 맞아요. PC 및 연결기기, 케이블 등의 모든 USB 3.0 단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 이전 버전과 구분이 된다. 땡큐. 3번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좋은 얘기니까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읽을게요. USB 3.0은 이론적으로 최대 5GBps의 전송 속도를 갖는다. 이미 알고 있는 거고 PC 및 연결기기, 케이블 등의 모든 USB 3.0 단자는 무슨 색? 파란색. 5기가 5파 됐네요. 그럼 4번은 왜 틀렸나 볼까요? 허브를 이용해서 허브 HUB 하나의 USB 포트에 여러 개의 주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몇 개까지요? 최대 127. 여기 근데 256 했기 때문에 틀리는 거죠. 21번의 정답은 3번 3.0 5GBps 단자는 파란색. 여러분들 이거 시험 보러 가시는 그날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22번 다음 중 USB 규격의 버전별 최대 데이터 전송 속도가 옳지 않은 것은 1번 USB 1.1 12Mbps 맞잖아요. 2.0 480. 자, 시험장에서 다소 좀 기억이 안 났어요. 가물가물하네. 그런데 3.0을 5GBps 정확하게 외워놨다면 바로 3번 답이 나오잖아요. 옳지 않은 거 3.0은 5GBps. 그러니까 3번 틀린 거죠. USB 3.1은 10GBps 맞잖아요. 그래서 3.0은 5GBps 단자 무슨 색? 파란색. 5기가의 파란색 3.0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분인데요. 시험 문제에서 잘 다루니까 신경 쓰셔야 돼요.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이제 커머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상용 소프트웨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용, 정식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내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것.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돈을 냈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정식 대가를 지불했다. 상용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인데 이 공개 소프트웨어는 이제 프리웨어, 여기서 FRE, 프리라는 거는 공짜라는 의미라는 개념이에요. 자유롭다.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거니까 공짜죠. 그리고 또 오픈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을 내지 않는 거예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무료로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했다. 프리웨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쉐어웨어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쉐어라는 거는 나누다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쉐어웨어. 얘는 정식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능이라든가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둬요. 그게 바로 쉐어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는 안 되게 한다거나 또는 뭐 2주 정도 지나면 못 쓰게 한다거나 제품을 구매를 유도시키는 거죠. 그래서 쉐어웨어 목적은
정식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기능이라든가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둔다. 쉐어웨어. 애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 애드가요, 광고라는 뜻이 있어요. 애드. 원래는 이제 애드버타이즈먼트, 굉장히 길죠. 근데 줄여서 그냥 애드, 그래도 광고예요. 얘는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애드웨어, 광고, 애드, 광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고가 소프트웨어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를 보는 조건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애드웨어. 애드가 광고라는 뜻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데모 버전 같은 경우 이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다라는 건데요. 이게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데모 버전은 홍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정식 프로그램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쉐어웨어처럼 사용 기간이나 기능에 제한을 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데모 버전이고, 그 다음에 트라이얼 버전 같은 경우, 트라이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용해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상용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체험판. 트라이얼, 시도해 봐라. 체험판, 트라이얼 버전. 그리고 이제 알파 버전이 있고 베타 버전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알파라는 뜻은 첫 번째 이런 뜻이 있고, 베타는 두 번째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 요 순서 외우시고요. 알파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베타. 여러분들 우리 인공지능,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알파고, 지오, 고는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바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최초로 적용된 바둑, 그래서 알파고, 알파 첫 번째, 고 바둑. 거기서 생각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첫 번째 버전, 베타 두 번째 버전이에요. 알파 버전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일단 회사 내에서 우리끼리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제작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번 해보고, 그래서 베타 테스트 하기 전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죠. 알파, 베타 순서 조심하시고. 그럼 베타 버전 같은 경우는 알파 버전 우리끼리 이제 봤어요. 괜찮은데? 그럼 우리 외부에 한번 돌려보자. 그거죠. 정식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바로 이 부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는 거죠. 좋은지 안 좋은지. 알파, 베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패치 프로그램인데, 이 패치라는 게 무슨 뜻이 있냐면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보강해 주는 거예요. 패치. 이미 제작돼 가지고 배포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업데이트 할 부분이 있겠죠. 오류 수정이라든가 성능 향상을 위하여, 바로 업데이트예요. 이 성능 향상이라는 게 바로 업데이트 개념을 뜻하는 겁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전 시험 문제, 2000년도 7월 시험 문제에서 업데이트 개념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뭐냐? 패치 프로그램이에요. 패치가 뭔가를 덧댄다. 우리 헝겊 이렇게 찢어졌을 때 덧대는 헝겊도 패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오류라든가 아니면 성능을 갖다가 더 강화시키기 위한 버전, 업데이트 버전 같은 게 바로 패치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 주는 프로그램, 패치 프로그램 잘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번들이라는 거는요. 번들은 이 한 묶음, 한 다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컴퓨터 같은 거 샀을 때 이렇게 다발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무태기로 주는 거, 그걸 바로 번들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번들 프로그램.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끼워주는 소프트웨어, 덤으로 주는 소프트웨어, 그게 바로 번들 프로그램. 번들이라는 의미를 좀 알고 가시면 어렵지 않죠. 자,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애드웨어. 아까 애드가 무슨 뜻이 있다? 그렇죠.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배너 광고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맞네요. 1번은 맞는 얘기고, 애드웨어. 2번, 쉐어웨어. 정식 버전이 출시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제작된 소프트웨어이다.
아까 이거는 뭐예요? 베타 버전. 23번의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죠. 3번 번들 끼워주는 거.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아까는 이제 끼워주는, 여기는 포함하는, 덤으로 주는 번들 맞는 얘기고. 네 번째 프리웨어. 프리라는 거는 자유로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거니까 공짜죠. 돈을 내지 않고도 사용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프리웨어. 맞네요. 23번의 정답은 쉐어웨어.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좀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문제를 여기 있네요. 24번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제작되는 알파 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알파가 무슨 뜻이 있다? 첫 번째에, 두 번째는요. 베타, 알파 버전, 베타 버전 순서 조심하시고, 우리끼리 회사 내에서 하는 거는 알파, 외부 일반인들에게 해보는 거는 베타.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정식 프로그램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데모 버전. 기억나시죠? 기능이라든가 기간을 제한해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 데모. 두 번째,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제작 회사 내에서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제작 회사 내에서 우리끼리, 그리고 베타 테스트 하기 전이란 말이 들어간다 그랬었죠? 알파 베타니까. 그러면 옳은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3번 볼까요? 정식 버전을 출시하기 전에 테스트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얘는 뭐예요? 베타 버전이죠. 답이 툭 튀어나오셔야 돼요. 네 번째,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이미 배포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주는 프로그램. 무슨 버전? 패치. 그래서 업데이트 개념이 바로 패치에 해당이 된다.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 강조해 드렸었죠? 네, 중요합니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 여기서 얘기하는 앱이라는 거는 WEB, 웹은 거미줄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WWW 그러면은 월드와이드 웹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를 갖다가 웹 거미줄처럼 연결시켜 놨다. 그런 의미죠. 월드와이드는 전 세계, 월드 세계, 와이드 넓은 전 세계, 웹 그 의미죠. 결론적으로 이제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프로그래밍 언어,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자바라는 게 있는데 자바는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자바 같은 경우는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특정한 컴퓨터 구조와 상관이 없이, 특정한 컴퓨터의 구조, 아키텍처와는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특정 컴퓨터 구조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독립적인 언어이다. 자바가. 그럼 왜요? 자바는요.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라는 걸 사용을 해요. 가상 버추얼 바이트 머신 코드, 비트가 아니고 바이트 머신이 기계 아니겠습니까? 머신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결론적으로 특정한 컴퓨터 구조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달달달은 안 외우셔도 특정한 컴퓨터 구조에 독립적이다. 그리고 플랫폼에 독립적이다.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한다. 요거는 맞다 틀리다 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누가요? 자바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종이나 운영체제와 무관한, 바로 이게 이제 아까처럼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그 개념이에요. 기종이나 OS, 운영체제와 무관한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또 하나, 원시 코드를 다시 고쳐서 쓰거나 다시 컴파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종에서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사용되고 인기가 좋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서로 다른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린 그걸 멀티 스레드를 지원한다. 그리고 각각의 스레드는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바이트 머신 코드, 그래서 바이트 머신 코드를 생성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바의 특징이에요. 잘 알아두시고, 이번에는 이제 ASP인데, ASP는요, A가 액티브의 약자예요. 액티브라는 거는 활동적인,
실행되는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S는요 서버에서 액티브되는 페이지다. 액티브 서버 페이지 이렇게 알아두세요. 서버예요. 서버 S. 얘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돌아가는데 윈도우즈 환경에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스크립트라는 거는 쓰다, 묘사하다, 적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다. 액티브 서버예요. 서버에서 액티브되는 HTML 문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HTML 문서에 명령어를 갖다가 삽입할 수 있다. 삽입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바스크립트와는 달리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된다. 왜요? ASPS가 서버기 때문에. 액티브 서버 요거. 그리고 이제 PHP 같은 경우는 얘는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닉스라는 운영체제, 또 리눅스라는 운영체제, 윈도우즈 다 사용이 됩니다. 얘는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잘 알고 가셔야 되고요. 당연히 웹 서버에서 작동합니다. 얘도 서버. 그러면 현재 ASP하고 PHP의 공통점은 서버예요. 하지만 ASP는 윈도우즈, PHP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JSP. 보세요. 자바 서버 페이지. 얘도 서버예요. S가 ASPS, JSP의 S. 자바 서버 페이지. 얘도 마찬가지로 ASP, PHP와 동일하게 어디서 서버에서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ASP, PHP, JSP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한 묶음으로 가겠습니다. 25번 자바 언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바 언어에 대한 설명. 첫 번째, 객체 지향 언어로 추상화라는 거는 이게 감추겠다라는 거예요. 보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상속화, 썼던 걸 물려받을 수 있는 개념, 다형성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다형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격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상화, 상속화, 다형성 다 맞는 말이에요. 자바 언어에 해당됩니다. 조심하시고 얘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인터프리터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자바는 이제 인공지능 분야보다는 인공지능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 LIST, 리스트 프로세서의 약자. LISP, 리스트, 리습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많이 이용되는 거는 LISP 언어가, 리습 언어가 많이 이용이 돼요. 리스트 처리 언어.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자바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고. 세 번째,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자바 언어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분산 작업. 네 번째, 특정 컴퓨터 구조와 무관한, 이거는 이제 배웠던 내용이죠.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므로 또 나왔네요.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4번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해요. 문제에서 계속 다룹니다. 중요하다라는 거고. 25번의 정답, 인공지능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것은 LISP, 리스트 프로세서의 약자인 리습 언어가 많이 이용이 된다. 그 정도로 알고 가시고요. 26번, 다음 중 게시판 입력, 상품 검색, 회원 가입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처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며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들로만 모아놓은 것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웹 서버에서만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들만 모아놓은 거. 자, ASP는 윈도우즈, PHP는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다 되고, JSP는요, 걔도 마찬가지로 서버. 그래서 정답 바로 가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ASP, PHP, JSP.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 언어들은 우리 또 포인트에서 공부하기로 하거나 또는 우리
문제 지문 포인트, 그다음에 기본서 같은 경우는 본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의 정답은 ASP 액티브 서버, JSP 자바 서버, PHP는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즈. 혼돈하시면 안 돼요. 14번 IP 버전 6 주소 가겠습니다. 일단 IP 먼저 가죠. IP라는 거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IP 주소는 IP 버전 4가 있고 IP 버전 6가 있어요. 5는 없습니다. 건너뛰었어요. 그런데 그럼 IP 주소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 컴퓨터마다 다 IP 주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컴퓨터에만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도 IP 주소가 다 있습니다. 왜요? 우리 스마트폰도 인터넷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 모든 디바이스는 IP 주소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IoT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시험 문제도 나온 적 있어요. IoT, 인터넷 오브 뭐예요? 띵즈, THINGS 사물이죠.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데 바로 그거죠. 모든 사물을 다 인터넷을 연결시키면 IP 주소가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IP 버전 6가 등장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IP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다. 그걸 뭐라 그런다? IP 주소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IP 컴피그 용어 기억나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IP 버전 6 주소 체계는 128비트예요. 이건 외우셔야 되겠죠. 16비트씩 8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8 그러면 128이 나오니까. 그래서 IP 버전 6 128비트 외우셔야 되고 16비트씩 8부분 외우세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각 부분을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콜론 조심하셔야 돼요. 콜론 IP 버전 6는 콜론 6 콜론 외우셔야 돼요. 128비트 16비트씩 8부분. 그럼 여기서 IP 버전 4는요. 원래는 이제 시험 문제 버전 6를 흐름상 6를 내면 좋죠. 근데 간혹 가다 또 버전 4도 시험 문제 내요.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IP 버전 4는 32비트 8비트씩 4부분 48에 32. 시험 문제 나오면 맞다 틀다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IP 버전 4는 몇 비트? 32비트. 됐네요. 8비트씩 4부분. 그리고 점으로 구분해요. IP 버전 4는 10진수로 구성되어 있고 10진수로 표현하고. 또 가겠습니다. IP 버전 6은 버전 4와 이것도 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버전 4와 호환이 됩니다. 만약에 이 호환이 안 되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초래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IP 버전 4하고 6하고는 호환성이 좋다. 호환. 그리고 IP 버전 6, 6은요 16진수로 표기된다. 아까 16비트씩 또 16진수로 표기 외우기 쉽네요. 128 8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각 블록에서 선행되는 앞에 나오는 0은 생략할 수 있다. 조심하시고 또 연속된 0의 블록은 콜론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생략 가능하다. 이거 여러분들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주소가 몇 개까지 가능하냐면 약 43억의 4제곱이요. 계산도 안 돼요. 그래서 43억의 4제곱 이렇게 되면 IP 버전 4에서 이제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 인터넷이 도입이 되면서 모든 사물의 IP 주소로 활동해야 되거든요. 그럼 IP 버전 4로 부족했던 부분을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43억의 4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P 버전 6로 가는 거예요. 자, 호환성 좋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주소 체계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1대1 개념이고, 멀티는 많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1대 다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니, 애니, 멀티, 캐스트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증 서비스, 그 다음에 비밀성 서비스, 데이터 무결성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그래서 보안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P 버전 4보다는 6가 더 안정적이다.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IP 버전 6를 쓴다라는 거고, 거듭 강조해 드리는 거 뭐요? 호환성이 좋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호환성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7번.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나왔네요. IP 버전 4와의 호환성이 우수하다. 맞습니다. 호환성 좋아요. 두 번째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하며 주소의 각 부분은 피리어드 점으로 구분한다. 이거는 IP 버전 4고 뭘로 구분해요? 콜론으로 구분하죠. 콜론 6 콜론 6 콜론 6 콜론 IP 버전 6 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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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셔야 돼요. 세 번째 실시간 흐름 제어로 형성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한다. 맞는 얘기고요. 인증성, 기밀성, 아까 비밀성, 기밀성 같은 개념이에요. 데이터의 무결성의 지원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점이 아니고 콜론. 28번 다음 중 인터넷 주소 체계에서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27, 28번 문제는 제가 이제 IP 버전 6 문제만 넣어드렸는데 IP 버전 4 문제도 나와요. 같이 아셔야 됩니다. 1번 16비트 8부분으로 구성되며 맞죠? 각 부분은 점으로 여기도 또 점으로 뭐요? 콜론.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각 부분의 네 자리의 16진수로 표현한다. 그 16진수로 표현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앞자리의 0은 생략할 수 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IP 버전 4에 비해서 등급별, 서비스별 패킷을 구분할 수 있어서 품질 보장이 용이하다. 아무래도 버전 4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이기 때문에 좋다 이거죠. 품질 보장이 된다라는 거. 패킷이라는 거는 PACKET 패킷이라는 거는 정보통신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하고 받을 때 나누는 단위예요. 패킷. 4번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1대1 개념. 멀티캐스트는 많다. 그래서 1대 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멀티캐스트 형태의 유형으로 활동되기 때문에 활동된 주소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간단하게 주소를 결정할 수 있다. 버전 6 유니, 애니, 멀티캐스트 유형 이것도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28번에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콜론으로 구분한다. 콜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IP 버전 6 6은 6 콜론 6 콜론 됐네요.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인데요. 파일이라는 건 말 그대로 파일이고 트랜스퍼는요 전송이죠. 우리 전철 갈아타는 곳 이렇게 트랜스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전송. 프로토콜은요 규약, 규칙과 약속. 그래서 파일을 전송해주는 규약 프로토콜이에요. 가겠습니다. 파일 전송 프로토콜로 파일을 전송하거나 받을 때 사용하는 서비스다. FTP 그대로 번역만 해주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심하실 게 있어요. 그림 파일이라든가 동영상, 실행 파일은요 전송할 때 바이너리 모드로 전송해야 돼요. 바이너리 모드. 바이너리가 무슨 뜻이에요? 이진수. 그리고 아스키 코드의 텍스트 파일은요 바로 아스키 모드. 두 가지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림, 동영상, 실행 파일은 무슨 모드? 바이너리 모드고 텍스트 파일은 아스키 모드. 아스키는 몇 비트? 7비트. 조심하시고요. 어디에 사용이 된다? 통신. 그래서 아스키 77 맞은데 통신은 잘한다. 이미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파일을 업로드 올리는 거죠. 다운로드 내려받는 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FTP 서버라고 불러요. 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서버 제공해 줄 테니까 서버. 그래서 서버예요. FTP 서버고 파일을 제공받는 컴퓨터를 FTP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클라이언트 CLIENT
뭐예요? CLIENT인데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의뢰인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제공받는 거는 의뢰를 했기 때문에 FTP 클라이언트라고 불러요. 클라이언트. FTP 서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서버 제공해 주는 사람. 이번에는 이제 계정이 없는 경우, 어카운트가 계정인데 계정이 없는 FTP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어나니머스 FTP 서버라고 불러요. 이 어나니머스는요, 사전적인 의미가 익명의, 작자 미상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나니머스 FTP 서버라고 불러요. 계정이 없는 FTP 서버를,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나니머스 FTP 서버의 아이디는 어나니머스예요. 비밀번호는요,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로 설정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FT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로부터 파일을 전송받거나 전송하는 서비스다.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맞네요. 두 번째, 익명의 계정을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서버를 어나니머스 FTP 서버라고 한다. 맞죠? 아까 어나니머스가 익명의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FTP 서버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FTP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없이 실행시킬 수 있다. 다운로드 해야 돼요. 다운로드 없이가 틀렸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에요. 조심하시고요. 이거 다운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일반적으로 텍스트 파일의 전송을 위한 ASCII 모드 기억나시죠? 실행 파일의 전송을 위한 무슨 모드? 바이너리 모드로 구분해서 수행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다운로드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30번 문제가 내려가서 왼쪽으로 좀 가야 돼요. 30번 문제 나와라. 30번, 다음 중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서 FTP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FTP 서버의 파일을 전송 또는 수신, 이건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삭제, 이름 바꾸기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네, 삭제하고 이름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문제 보기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우리 내용에는 없었지만, 두 번째, FTP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은 접속 후에 서버에서 바로 실행시킬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운받은 다음에 실행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익명의 사용자는, 어나니머스 사용자는 계정이 없는 사용자로, 맞죠? FT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능하죠. 어나니머스. 네 번째, 기본적으로 그림 파일은 또 나왔네요. 바이너리 모드로, 텍스트 파일은 ASCII 모드로 전송한다. 맞네요. 네, 이렇게 해서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